돈, 사람, 시간. 이 세 가지거든요. 이게 3대 권력입니다. 돈과 사람과 시간을 어디다 쓸 거냐? 경영자가 가지고 있는 3대 권력을 자각하시라는 이야기예요. 나는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요. 돈과 사람과 시간을 어디다 쓸지 매일매일 내가 결정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프리미엄 쪽으로 집중해야 될지 대중적인 것으로 집중해야 될지 이거에 대한 전략적인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를 구조조정이라는 단어로 제가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구조조정하면 먼저 뭘 떠올려요? 인력 감축이나 인력 조정을 떠올린단 말이죠. 그러나 구조조정은 그렇지 않죠. 구조조정이란 말은 기본적으로 재무적으로, 사업적으로, 혹은 어떤 상품적으로, 채널적으로 여러 가지의 사업에 관련된 여러 가지의 구조를 재조정해서 재도약하겠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구글이라든가 검색하시면 구조조정하면 인력 감축 이야기가 쫙 나옵니다. 기업의 기존 사업 구조나 조직 구조를 보다 효과적으로 그 기능 또는 효율을 높이고자 실시하는 구조 개혁 작업을 말한다. 기업에서의 개혁 작업을 사업 구조 조정 혹은 기업 구조 조정이라고 하며 이 같은 사업 조정을 추진하는 경우 경영 절차를 비즈니스 리스트럭처링이라고 한다. 이 사전적인 정의입니다. 구조 조정은 경기 침체에 대응하거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선제적으로 하는 조치이거나 실적 악화로 폐업에 몰리기 전 고육지책으로 하기도 한다.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회사들 대다수가 사후적 구조조정, 그러니까 폐업하기 전에 고육지책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의 구조조정은 어때요? 여기 사전적 정의는 어때요? 효율성을 올리고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리스트럭처링 하는 거예요. 사전적 구조조정이 목적입니다.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선제적으로 하는 것이 구조조정의 원래 경영학적인 취지였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대한민국 사회에서 구조조정이라는 단어 어떻게 쓰여요? 실적 악화 때문에 폐업하기 직전 상황에서 망해서 아무도 월급 못 주는 것보다는 일부를 도려내서라도 월급 줄 수 있는 상태로 살아남자. 응급실형 구조조정을 보다 더 많이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구조조정의 현실이죠. 토스, 베트남, 싱가포르 진출했습니다. 그런데 현지 시장에 맞는 파트너 구축 어려웠습니다. 왜요? 우리나라도 토스가 금융권이랑 파트너십을 구축해서 열어줘야 돼요. 상호 간에 열어줘서 소액 결제를 시스템을 도입하고 거기서부터 확산해 갔단 말이죠. 근데 외국계 기업인 토스에게 베트남이나 싱가포르 잘 안 열어주죠. 그 다음에 베트남이나 싱가포르는 여전히 현금 사용 비율이 높아요. 한국은 현금 사용 비율이 거의 제로에 가깝죠. 그러니까 송금 서비스의 필요성이 한국만큼 높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게로페이, 모모 이런 것들의 핀테크가 이미 자리 잡고 있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철수했습니다. 토스 베트남 법인 적자 규모 2021년에 82억, 109억, 23년에 마이너스 3억 철수했습니다. 2년 하고 철수한 거예요. 거기서 근무했던 사람들 일자리 잃는 겁니다. 한국에서 그쪽으로 넘어갔던 사람들 한국으로 복귀할 때 원대 복귀했을까요? 아니면은 강등당했을까요? 아니면 승진했을까요? 아니면 집으로 갔을까요? 삼양에서 출시한 불닭볶음면. 이게 국내 시장뿐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도 인기를 끌면서 굉장히 삼양의 전체 매출에서 해외 매출이 50% 이상이 됐습니다. 지금 농심은 아직 그 정도 안 됩니다만 삼양은 해외 시장에서 굉장히 지금 진격의 삼양입니다. 불가리아입니까? 공장도 현지에다 짓고 유럽 시장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나가려고 더 준비하고 있죠. 근데 그게 왜 가능했냐? 불닭볶음면 하나 출시했더니 잘 돼요. 불닭볶음면 야키소바, 불닭볶음면 로제 다양하게 나옵니다. 불닭볶음면 큰 컵, 짜장. 왜 이렇게 민감하게 잘 되니까 그걸 교두보 삼아서 바리에이션을 넓히냐? 다 불닭볶음면 다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조직 구조를 개편한 겁니다. 해외 사업 부서를 강화하고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수출 전문팀 신설하고 연구개발 부서 매운맛 라인 추가 제품 개발에 집중한 겁니다. 불닭볶음면 계속 만들어. 야, 딴 거 하지 마. 야, 너네 따로 와. R&D 개발 부서, CTO, CRO, 리서치 부서 다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제품 개발에 집중하는 거예요. 마케팅 조직 확대하죠. 마케팅 조직 확대하고 각국 시장에 맞게끔 어떻게 할지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가니까 결과적으로는 다양한 제품들이 나오게 된 겁니다. 철수하는 것도 사업의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줄이는 것도 구조조정이지만 늘리는 것도 구조조정입니다. 사랑하는 경영자 여러분, 경영 계획을 수립하고 전략을 수립하는 단계에 있어서 경영자가 직원 수가 1명이든 2명이든 3명이든 아무리 적은 직원 수와 함께 일한다 하더라도요, 그 직원을 언제 어떤 일에 보다 더 집중하게 할 건지는 경영자의 판단입니다. 하다못해 경영자가 무엇에 집중할 것인지 자체도 경영자의 판단이에요. 최근에 저희는 경영 전략을 수립하고 승진할 사람도 좀 승진도 시키고 좀 사람을 이동해야 될 사람도 좀 있어서 이동도 시키고 핵심 인재를 어디다 집어넣느냐가 경영자의 판단이라는 겁니다. 돈, 사람, 시간
이 세 가지거든요. 이게 3대 권력입니다. 돈과 사람과 시간을 어디다 쓸 거냐. 경영자가 가지고 있는 3대 권력을 자각하시란 이야기예요. 나는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요. 돈과 사람과 시간을 어디다 쓸지 매일매일 내가 결정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프리미엄 쪽으로 집중해야 될지, 대중적인 것으로 집중해야 될지, 기존 고객으로 해야 될지, 신규 고객으로 해야 될지, 기존 상품인지 신규 상품인지 모르지만 새로운 사람을 영입해서라도 새로운 것을 들어가야 될지, 이거에 대한 전략적인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를 구조조정이라는 단어로 제가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크게 그룹핑을 하자면 재무를 목적으로 하는 구조조정,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구조조정, 마지막으로는 인력 재배치 혹은 감축을 위한 구조조정이죠. 왼쪽이 사전적이고 오른쪽이 사후적입니다. 선제적 구조조정이고요. 오른쪽은 후행적 구조조정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오늘 구조조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핵심은 뭐냐? 구조조정은 운영을 개선하는 것이지 정리해고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요거를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나와 있는 이야기 몇 가지만 보여드리면, 기업을 살리는 구조조정 이야기를 할 때 대주주의 책임과 고통분담, 속도감과 질서, 이런 것들이 따라오는 단어들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경제에 올해 1월 달에 나온 기사인 거고요. 구조조정을 할 때도 재무구조조정, 회사가 돈의 구조 있죠. 돈의 구조를 어떻게 만들 건가. 여러분들 자본을 1억이다. 그러면 증자를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이야기들 나올 겁니다. 누구를 경영진으로 영입할 거냐 말 거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이게 선제적입니다. 어떤 사업을 진행할 때 어떤 구조로 할 거냐. 이런 거죠. 후행적으로는 인력구조조정이 있어요. 근데 직원들이 느낄 때는 구조조정하면 굉장히 이렇게 두려운 이야기예요. 유튜브에서 퇴사한 이형이죠. 유튜브 선생님 중에 한 명이 구조조정이 이루어진다는 히든 사인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 대표이사나 책임자가 잦은 교체가 되는 거죠. 두 번째, 재무팀이나 인사팀이 축소하거나 줄 퇴사하는 거. 세 번째, 이전에 없던 해고 회피 노력이 이루어지는 거. 이게 이제 대기업 기준입니다만 중소기업 기준에 있어서 구조조정이 이루어나는 안 좋은 사인이죠. 이때 구조조정은 안 좋은 사인 이야기인데 뭡니까? 핵심 인재들이 이탈하죠. 중소기업이 대표이사가 교체될 일은 없습니다. 안 좋은 상황이 뭐냐? 핵심 인재라고 여기는 사람이 퇴사해버려요. 그러면 그건 굉장히 안 좋은 사인이다. 그러니까 경영자 입장에서 어때요? 유튜브 선생님들이 이런 이야기 한단 말이죠. 책임자가 교체되면 그거 구조조정 되니까 너도 살 길을 찾아라.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죠. 그런데 경영자 입장에서 어때요? 회사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핵심 인재 꽉 잡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 재무구조조정은 사전적 정의가 이래요. 자본을 마련해서 사용하는 것까지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고 운영하며 기업의 가치를 크게 만드는 기본적인 조정이다. 이렇게 조정이 나오고, 세 가지 영역으로 나옵니다. LBO, 레버리지드 바이아웃이죠. 대부분 근로자들은 재무와 관련된 일은 하지 않기 때문에 재무구조조정은 체감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2단계로 인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러나 재무구조조정은 모든 구조조정의 시작 단계다. 이게 이제 후행적 구조조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LBO 다음에 부채조정이 있고 투자자를 유치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사업구조조정 이야기 제가 아까 진출들 이야기를 했는데, 핵심은 뭐냐? 사업을 매각하거나 사업을 M&A 하거나 분사하거나 통폐합하거나 이런 것들입니다. 직간접적으로 직원들의 영향이 아주 많죠. 변화를 피부로 느끼죠. 회사의 사업 구조를 개편하는 방식으로 직원들의 일하는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피부에 닿는 것이 조직구조조정입니다. 인력구조조정이죠. 가장 피부에 와닿죠. 힘든 일입니다. 인력구조조정은 크게 보면 네 가지의 상태로 일어나죠. 전환 배치, 근무시간 단축, 자발적 퇴직 유도, 그리고 정리해고. 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해고와 같은 고통의 결과가 아니라 조직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활동으로 간주돼야죠. 직원의 최적의 업무 영역을 찾아서 배치하는 것부터 정리해고하는 마지막 방안까지 해당됩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대기업 10명 중 2명, 우리 회사 구조조정 중이다. 4명은 조만간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2022년 11월 달에 요 기사가 나왔고, 2024년 현재 비슷합니다. 구조조정이 계속 있다. 일상적 구조조정이다. 순서대로 갑니다. 전환 배치 일어납니다. 배치 전환하면서 그 과정에서 자동으로 퇴사할 사람들 퇴사하게 되죠. 근무시간 단축합니다. 시간의 수당, 포괄임금 산정 지급했던 거 안 하죠. 40시간 근무했던 거 32시간만 하자. 이야기 나오죠. 고통분담하자. 이야기 나옵니다. 비용 절감합니다. 불 꺼라. 에어컨 꺼라. 난방기 꺼라. 이야기 나옵니다. A4용지, 죄 없는 A4용지는 또 등장합니다. 그리고 복사기 10개 쓰던 거 5개 줄이고 5개만 쓰는 거죠. 노트북 사용연한 3년인데 5년으로 늘리죠. 안 바꿔주죠. 이런 거 일어나죠. 그러니까 자발적 퇴직하는 겁니다. 여기에 계속 있다가 우리 회사 안에서 우리 부서 내가 가진 직무 안 커지겠네? 퇴사하죠.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해고까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선행적 구행 조정과 후행적 구조 조정이라고 했습니다. 이 가운데 뭐가 있냐면 사업 실적이 있습니다. 사업 실적에 미래 전망이 있죠.
사업을 진행해 보았을 때 사업 실정과 미래 전망을 보고 선제적으로 구조조정을 먼저 하고 후행적으로 나오죠. 선제적 구조조정은 투자와 재조직화가 일어납니다. 후행적 구조조정은 인력 감축과 자원 이탈이죠. 왜요? 후행적 구조조정은 수동태예요. 당하는 겁니다. 회사도 당하는 거고 개인도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선행적 구조조정은 뭐예요? 계획하는 겁니다. 회사도 계획하고 개인도 계획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조금 경기가 어려우면 바로 사인이 나타나죠. 어때요? 마이크로소프트사가 2,000명 감축한다. 아마존이 1,000명 감축한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뭐예요? 그거는 사업의 재조직화와 투자에 의해서 확 뽑는 사람도 있지만 철수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대한민국에서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것이 선제적으로 잘 안 일어납니다. 구성원들에 대한 뭐라고 해야 돼요? 온정주의라고 해야 됩니까? 어쨌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내부 조직에 대해서 변화하는 속도가 느리다 보니까 사실 해고도 어렵기도 하거니와 발령도 굉장히 제한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계속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서로 헤어질 때까지.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선제적으로 조치가 될 수 있는 환경, 물론 그거는 법적인 이슈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언더백 기업에 있어서는 조금은 자유롭잖아요. 유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더백 기업의 구조조정은 어떤 형태로 나타내느냐, 참다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야 우리 10명인데 6명으로 줄여야 돼. 4명 나가줘야 되는데 그래도 당신은 남편이 버니까 나가야겠어요. 그래도 당신은 애들 다 졸업했으니까 나가야겠어요. 이런 식으로 구조조정이 일어나니까 구조조정 자체가 미래지향적이지를 않고 퇴행적이 된단 말이죠. 미래지향적인 구조조정은 어때요? 이 사업이 잘 되는구나. 사업 실적을 보니까 미래 전망을 보니까 라면은 잘 팔리는구나. 대신 건기식은 안 팔리는구나. 건기식을 철수하고 라면에 집중해야겠네. 그러니까 어때요? 건기식 사업부에 있던 사람들 중에서 핵심 인재는 라면으로 이동을 해주고 건기식에 있던 사람 중에서 건기식 때문에 채용했던 사람들은 나 그냥 퇴사하겠습니다 라고 예고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업에 대한 평가가 없이 비용 절감 차원에서 구조조정이 일어나니까 남편이 돈 벌고 아내가 돈 버는 사람들이 나가줘야겠어요. 이게 무슨 사업 전략적인 결정이 나겠습니까? 잘 안 된단 말이죠. 그게 지금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경영자가 이 부분을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